인수인계 그럼 나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, 협조할 의무 없는 거 아니냐. 최근에 이제 진짜로 문제된 사안에서는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해주고 그냥 퇴사를 한 거예요. 그래서 회사가 거래가 파기된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근로자한테 했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스타트업 전문 로펌 법무법인 별의 강혜미 변호사입니다. 회사 정리라고 해서 모든 만남에는 끝이 있기 마련인데요. 입사가 있으면 또 퇴사가 있죠. 실제로 이제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임직원분들 퇴사할 때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. 처음에 한뜻으로 같이 시작했던 동업자나 핵심 인력이 퇴사하면 그로 인해서 회사 자체가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도 대표님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. 그래서 이렇게 막 힘들고 하다 보니까 퇴사할 때는 그래 뭐 이렇게 제가 하고 이제 막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퇴사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뭔가 받아야 될 거 못 받고 뭔가 퇴사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. 오늘은 이 퇴사할 때 회사 입장에서 꼭 챙겨야 할 사항 6가지를 저희가 정리해 봤습니다. 첫 번째는 사직서입니다. 사직서를 꼭 받아야 되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니에요. 사직서를 꼭 받아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. 법적으로 사직서를 받아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닌데요. 실제로 사직서를 받아두지 않고 퇴사를 하다가 나중에 이게 비자발적인 퇴사였다, 즉 해고였다고 하면서 또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가급적 스스로 그러니까 자의로 퇴사를 했다는 걸 명확하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사직서를 받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달라고 했더니 직원이 안 준다라고 하면 이 사직의 의사만 또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문자나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또 만약 리셋가 없다고 하면은 녹음도 가능하긴 합니다. 대화자가 녹음은 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는 비밀 유지 및 경업금지 확약서를 받는 것입니다. 보통은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많이 자문할 때 채용 시 이제 근로계약과 함께 비밀 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서를 작성하는데요. 이렇게 미리 작성해 놓은 경우에 라고 하더라도 퇴사할 때 그 사이에 회사 상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체결한 경우가 있다면 퇴사 시점에서 봤을 때 좀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퇴사 시에 비밀 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서를 이제 보완해서 따로 받아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만약에 우리 회사는 입사할 때 별도의 비밀 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서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퇴사 시점에라도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. 작성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어느 정도는 보호받으실 수 있긴 한데요.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계약서상으로 의무로 명확하게 했을 때 그걸 위반했을 때 계약을 적용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게 훨씬 용이하거든요. 그래서 그 서약서에 비밀에 관한 사항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위반 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, 회사 입장에서는 위약벌, 손해배상액 예정 이렇게 명확하게 금액을 정해놓으면은 바로 이거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. 임직원 입장에서는 체결하지 않고 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꼭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니까 체결하라고 설득을 해서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제가 자문한 사례에서도 동일한 거를 스스로 창업을 한 사례도 있고요. 그리고 동일한 걸 하는 경쟁사에 취직을 해서 근데 이게 경업금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동종 업계에 취직을 하면서 이게 영업 비밀 유출하고 또 연계가 되거든요. 아무래도 그 전에 내 회사에서 사용하던 비밀이 경쟁사로 취직이 되는 과정에서 나의 영업 비밀이 같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어느 정도 구속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되는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인수인계 확인서 작성입니다. 퇴사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가서 또 문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보통 2주, 한 달 정도는 기간을 두고 이제 퇴사를 하기 때문에 인수인계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인수인계를 해야 할 업무를 리스트업하고 담당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급적 다 모든 그 과정을 문서화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 인수인계 관련해서는 사전에 또 팁이 채용할 때 이제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관련된 의무조항을 넣어두시면 좋습니다. 이걸 안 하면 또 인수인계 그럼 나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, 협조할 의무 없는 거 아니냐, 근로자 입장에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계약서에 미리 넣어두시면 좋고요. 최근에 이제 진짜로 문제된 사안에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던 자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해주고 그냥 퇴사를 한 거예요. 그래서 회사가 거래가 파기된
그 사례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근로자한테 했고요. 뭐 근로자가 100% 책임이 인정되진 않았지만 30% 과실이 근로자에게 있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. 네 번째는 재직 시 회사가 제공한 비품, 자료, 파일 이런 것들을 반환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물론 인수인계 과정에서 반환받으실 수 있겠지만 이걸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가장 중요한 게 노트북, 개인 PC 이런 거 중요하고요. 더 중요한 게 보통 자료를 반환받는 과정, 특히 파일 반환받는 과정에서 그 임직원분이 되게 악의적으로 다 자료 같은 거를 컴퓨터에 다 백업시켜버리고 그냥 퇴사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몰라서 자기 거 지우려다가 그냥 회사 관련된 업무를 지우고 떨렁 뭐 몇 개 남겨놓고 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회사 업무용으로 이제 작성한 파일들은 다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임직원이 퇴사하면서 삭제하거나 폐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래서 이걸 사전에 미리 절대 삭제하면 안 된다는 걸 주지시키시고요. 만약에 삭제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자기록 손괴죄, 뭐 업무방해죄도 형사상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고소 가능합니다. 다섯 번째는 계정 차단하는 것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 실제로 퇴사하고 나서 계정 차단을 안 해가지고 한참 뒤에 알고 봤더니 계정을 계속 살려놨던 거예요. 그래서 계속 접근하고 막 파일 지우고 막 활용하고 이런 사례들도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지만 출입 관련된 부분이랑 계정 접근하는 것들 다 차단하는 것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 여섯 번째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임금이랑 퇴직금 이런 금품을 다 청산, 그러니까 지급을 다 전액 지급을 해야 됩니다.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20% 지원 이자가 붙는 것뿐만 아니라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렇게 6가지 살펴봤는데요. 그 모든 일에는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래서 사실 퇴사를 하는 게 대표님 입장에서는 아픔일 수 있고 이자 챙기는 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끝이 좋아야 사실 모든 게 좋고, 또 나중에 이 어깨가 좁아가지고요. 여기서는 퇴사해도 또 나중에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름답게 퇴사를 하시길 바라고, 오늘 6가지는 꼭 그 뭐 회사 입장에서만 좋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. 서로 명확하게 법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내지 절차이기 때문에 이 6가지를 꼭 한번 챙기시고 아름답게 퇴사를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혹시라도 퇴사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시면 저희 법무법인펄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